안녕하세요. 코인하는 몽키입니다. 오늘의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은 기사하기 전에 리플 시장 내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을 먼저 분석한 이후에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고래들의 행동은 리플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그런 주요 신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고래들과 이 매집 신호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는 외부 지갑 이동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주요 거래소에서 이 대규모 리플이 외부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체된 그 사례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이거는 고래들이 리플을 거래소에서 이동시켜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 내 대규모 매수인데 하락세 속에서도 특정 구간에 거래량이 좀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이거는 고래들이 저점 매수에 나선 그런 상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하락장에서의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초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갑의 보유량 변화입니다. 100만에서 1억 XRP를 보유한 고래 지갑 수 증가가 확인되었다면 이거는 시장 내 매집 신호를 암시하는데 이 고래들이 리프 생태계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OTC죠. OTC 이 활동인데 장외 거래라고 합니다. 이 최근 보고된 이 리플의 OTC 거래 증가는 고래들이 대규모 매수를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이건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조용히 포지션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상승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조금 더 돕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신호들 보이시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제일 활발하게 매매와 매집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뭐 유럽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매수와 매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왜 설명하느냐? 이 차트와 좀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전에도 저희가 박스권 안에서 조정 구간을 계속 걸치면서 한 번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고 다 했을 경우 어느 정도 매집이 확보됐을 경우 그때 상승을 하지 그냥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제일 최근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전에도 계속 있었어요. 최근 XRP 가격은 3,000원대에서 4,800원대까지 올랐다가 하락하는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 4,600원대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XRP가 더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가 없죠. 그리고 SEC와의 소송 진정,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동시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XRP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XRP 시장의 현실적인 모습과 앞으로의 좀 가능성을 기사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더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한데요. 원하는 정보를 선택 후 번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투자에 필요한 정보 너무 많고 복잡하죠.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하세요. 해외 뉴스 차트 분석 혼자 하느라 힘드시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희 공유방은 해외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서 제공합니다. 전문 트레이더의 실시간 차트 분석 그리고 명확한 투자 전략을 한 곳에서 받아보세요. 무료 전자책으로 투자 기초부터 실전까지 중급 이상까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라는 주제로 무료 전자책에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차트 분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만 보시더라도 뭐가 중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으로 시장 변동에 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100% 무료입니다.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칭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정보 때문에 헤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성공적인 투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만 제공해서 투자 성공률을 좀 높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투자 수준에 맞춰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 실력 향상을 돕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전자책을 받아보시고 투자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투자 기회를 잡을 때입니다. 저희 공유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효율적인 투자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자, 기사를 바로 볼 건데 리플 전문가들이 이 XRP가 4달러 전에 매수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상승 곧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XRP는 최근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 3.5달러에서 2.9달러로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3.34달러를 기록했지만 시장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2.92달러로 조정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은 3.2달러 수준에서 돌파를 시도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크 게이거는 XRP는 더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강력한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오스카 라모스는 XRP의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드 아티프는 시장 강세에 따라서 4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SEC 소송 진전이 있죠. XRP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투자자 이 신뢰도와 채택 가능성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리고 XRP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XRP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는데, 최근 XRP 가격이 3.5달러에서 2.9달러로 하락했다가 다시 3.34달러까지 반등한 후에 이제 32달러 부근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동성이 XRP의 장기적인 그런 성장 가능성을 훼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문가들은 XRP가 더 큰 상승을 준비하고 있으며 강력한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카 라모스 씨는 XRP 진짜 상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아드 아티프 씨의 이 분석처럼 XRP가 시장 강세에 따라 4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또한 저는 이 SEC와의 소송이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다면 투자자 신뢰도와 채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또한 XRP와 같은 그런 주요 암호화폐 수요를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XRP 시장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죠. 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의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디튼의 이 4대 핵심 과제는 SAB 121은 SEC 회계 공시문으로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는 이를 암호화폐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진입 장벽으로 지적을 했고, 디튼은 SAB 121 폐지가 암호화폐 산업의 금융화와 제도화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트는 미국 정부가 2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를 에스크로 계좌에 20년간 보관하는 전략을 제안을 했는데, 이건 미국이 암호화폐 준비금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로 간주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암호화폐 세금 납부 허용 및 세제 정책 개편인데,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현재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는 IRS 이 정책 검토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제안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보다 유리하게 만들어서 산업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밈코인 규제 논의 대신 실질적 정책을 우선. 자, 디트는 과거 밈코인 규제 도입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SAB 121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트럼프 밈코인 논란 이후 실질적인 정책 방향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디튼 변호사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특히 그는 암호화폐 산업의 이 제도화를 위해서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디튼 변호사가 제시한 4가지 핵심 과제 중에서 SAB 121 페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계 공시문은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의 금융화와 그리고 제도화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디튼 변호사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조성을 제안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꾸고 미국이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제 정책을 개편하는 것은 암호화폐 보유와 거래를 장려하고 그리고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튼 변호사가 과거에는 밈코인 규제를 강조했지만 이번에는 좀 실질적인 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이죠. 24명의 암호화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를 했고,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신암호화폐 정책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24명의 암호화폐 전문가로 구성된 이 자문위원회를 좀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행정명령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저는 업계에서 이제 신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는 그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이러한 그 위원회 설립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SAB 121 폐지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은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선도국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그리고 암호화폐 세금 정책 개편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채택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SAB 121 폐지는 금융기관이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암호화폐 세금 납부 허용은 XRP의 거래와 실사용 사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틴의 발언은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보다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은 SAB 121 폐지와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이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특히 저도 암호화폐 세금 정책 개편이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AB 121 폐지는 금융기관들이 XRP와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을 더 쉽게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거고 암호화폐 세금 납부 허용은 XRP의 거래와 실사용 사례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디틴 변호사가 민코인 규제 논의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점 또한 매우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전문가들의 이 평가를 종합해 볼 때 디튼 변호사의 제안이 미국 암호화폐 정책에 좀 전환점을 마련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가속하는 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튼 변호사의 암호화폐 정책 제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위원회 이 설립 계획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디튼 변호사는 SAB 121 폐지,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그리고 암호화폐 세금 납부 허용 등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고 이러한 제안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공유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